2번 칠살의 함이 칠살과 일주 동성상극으로 그 영향은 크다고 하며 무정의 극이라 한다. 현실 생활 중 일주에 대하여 부정한 압제이니 타격하는 사람은 모두 칠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인배, 원수, 엄격한 상사, 법관, 건달, 깡패 등이다. 신앙하다며 일주는 칠살을 감당할 수 있어 칠살의 심성이 일주 신상에 닿으니 일주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소인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위협하고 무정하게 남을 압제하니 모두 무정한 압제, 타격으로 일말에 온정도 남기지 않는 무정한 것들을 나타낸다. 칠살의 심성은 대개 의심이 많고 누구도 믿지 않으며 소인배의 마음으로 보복을 잘한다. 위인이 과단하고 정명하며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성질이 조급하고 폭조하며 명예와 명리에 대한 추구욕이 특별히 강하다. 나아가 담대하고 박력도 있으며 조직의 1인자이다. 2인자라 하더라도 1인자의 권리를 갖고 정권을 휘두르며 패도적이며 사납고 무지막지하니 말이 통하지 않으며 유아독존에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남이 나에게 참견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니 흑사회 같은 사회악의 단체에 빠지기 쉽다. 신약하다만 칠살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평생을 예스맨으로 살며 연약하고 무능하며 소인배의 침해를 깊게 받고 산다. 배우자 궁에 관살이 출현하고 기한다면 이것은 가정 내부 등의 일로 조성되는 스트레스가 특별히 크다는 것을 말한다. 월추에 출현하며 기한다면 형제자매를 극하거나 혹은 형제자매 방면으로부터 압력이나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 천간 외계의 직업 방면의 일을 나타내고 지지는 가정, 천간은 외계, 직업 방면의 일을 나타내고 지지는 가정, 내부 방면의 일을 대표한다. 팔자는 일주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7자는 모두 일주의 배경으로 가는 가정 배경을 나타내니 만일 외부 작업이라 하면 역시 외면의 직장생활을 나타낸다. 신앙하여 칠살을 취용하는 경우 일주는 가마력이 있고 배타성과 독단으로 전횡하니 민주적이라 말할 수 없다. 반면 식신을 치용한다면 민주적이라 말할 수 있다. 칠살이 대표하는 사.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상으로 일주에 대해 일종의 무정한 타격과 압제라는 것이다. 일주에 대하여 한 줌의 정도 없이 정의롭지 않은 보복을 가해오는 사람, 신상뿐만 아니라 명예상의 위협적인 것 모두 칠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침해자, 원수, 엄격한 상사, 법관, 경찰, 공무원, 검찰직원, 관리, 건달, 폭도, 기자 등이다.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 관살은 바로 광의상의 남자로 정관은 정부이고 칠살 역시 편부나 정인으로 볼 수 있다. 남명에서 본다면 칠살은 아들에 해당된다. 법관이나 경찰이 칠살에 해당하는 이유는 사회각도에서 보면 법관과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보호하여 사회 질서의 안정에 유리하게 하므로 당연히 정관으로 논해야 한다. 하지만 범법자나 위법자로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그들의 각도에서 출발한다면
여기에 법관 경찰은 바로 그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손톱만한 인정도 없이 타격하므로 법관 경찰은 칠살에 해당된다. 기자를 칠살이라 하는 이유는 기자는 잘못되고 추한 사회현상이나 위법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두 무정한 기물들로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법자나 추악하거나 불미한 사람들로 말하면 기자는 바로 그 자신들의 침해자에 해당하므로 칠살이 되는 것이다. 검찰 직원, 국정요원을 칠살로 보는 것은 모두 그러한 각도에서 추론한 것이다. 경찰, 공안, 법관, 검찰 직원은 그 정의를 정관으로 놓을 수 있고 나아가 그 정의를 칠살로서 놓을 수도 있으며 그 판정의 주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심태라는 것으로 당신이 그들의 관제를 정당한 관제로 여기고 당신이 정도를 걷는데 유리한 관제라 여기면 바로 정관으로 정의하고 반대로 당신이 박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칠살로서 정의하면 된다. 많은 경우 하나의 인사물은 여러 십신으로 정의가 결정될 수 있으며 주요한 원인은 그들의 간섭이 나의 심태에 어떤 것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심태가 같지 않다면 사람이 그 인사물에 대한 인식의 각도가 같지 않으므로 십신정의 역시 같지 않다.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학습에서 이러한 변통적인 사유를 하여 영활하게 운용하여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의 많은 부분은 여러 각도와 다양한 변환이 있으며 명리학 역시 같은 이치로 여러 각도의 여러 변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칠살을 대표하는 사, 평가는 칠살이라고 하여 함의는 낭독, 전제, 배타성, 활발, 폭력, 총명영리,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쪽을 도와주는 것 등을 나타낸다. 또 칠살은 재난, 화함, 병통, 권위, 권력, 지위, 명망, 패도만행, 막무가내로 우김, 시비구설, 주색, 장애, 압력, 압제, 위협, 외부 압력, 스트레스, 사기, 겁이 많고 무능함, 요망, 자극, 의외의 상해, 파제, 실권 등을 대표한다. 칠살이 대표하는 물 및 질이 칠살은 폭력성 경향이 있으므로 칠살 대응하는 물건은 위험기물로 예를 들면 각종 관제도구, 뇌관, 폭약, 총기 등이다. 그리고 역시 위험한 동물들을 대표한다. 칠살은 타격, 관제, 폭력 성질이 있으므로 그 대응의 질의는 법원, 법정, 감옥, 보관소, 관찰소, 공안구, 도박장, 사창가 등을 나타낸다. 도박장과 사창가를 칠살에 배속하는 이유는 이러한 장소는 종종 폭력 사건이 출현하므로 칠살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정제의 함의. 정제는 일주의 극을 당함으로 일주와 이성의 오행이며 모두 내가 소용하는 것이며 내가 규제하는 모든 사물은 제가 되며 제는 양명지원이니 식물, 금전, 재산 등을 대표한다. 정제는 정처, 편제는 소처이며 제는 또한 출산하는 여자와 정부 등을 대표하기도 한다. 정제는 바로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얻은 재물이다. 힘들여 일하고 정상적인 경영에 의지하거나 기술로서 땀 흘려 얻는 재물이다. 그러므로 정제의 심성은 금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때로는 인색하며 재물을 손에 넣기 전에 재물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태우고 한번 손에 넣으면 또 잃을까 고심한다. 매우 작은 이익이나 사소한 일들 지나칠 정도로 잘 따지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신앙하고 정제가 약하다면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남주기 아까워한다. 일반적으로 팔자에 정제가 있고 편제가 없는 사람은 애정이 전이라고 전통적인 가정관념과
그 사상이 보수적이며 처 반드시 외도나 바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를 중시한다. 쟤는 또한 이익과 욕구를 대표하고 물질 향수와 점유욕이 강하다는 것과 이익만을 꾀할 뿐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왕한 사람은 특별히 금전을 중시한다.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으로 사람과의 교제나 왕래를 할 경우에도 대체로 현실적이고 금전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인성은 학습 문화를 나타내지만 제왕한 사람은 학문하길 좋아하지 않는다. 학마라 하기도 하며 오직 금전적 이재나 득재에만 신경 쓴다. 제왕에 신약한 사람은 일생 전제나 혹 여인으로 인한 재난을 당한다. 사주에 오직 정제만 있고 편제가 없는 사람은 사업에 적합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문시경영에 적합하고 무시경영에는 부적합하다. 편제가 왕한 사람은 가공, 선정, 광고 등의 무시에 속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정제가 완화한 사람은 개척정신이 부족하니 영업, 판매업은 적합하지 않다. 정제가 대표하는 인, 재는 내가 지배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를 규제하는 기물은 아니다. 정이란 정식, 합리적이며 정당한 명분을 의미하는 명분이 정당하고 말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당, 정식,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규제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제로서 정의를 정한다. 예를 들어 처, 약혼녀, 동거녀, 노비, 부하 등이다. 쟤는 광의적으로 여인으로 보는데 정제는 명분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내가 사용하는 여인으로 전일성을 갖춘 것이지만 편제는 그렇지 않다. 편제는 내가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전일성이 없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역시 사용하는 것이다. 왜 사주에 단지 정제만 있고 편제가 없는 남명이 애정이 비교적 전일한가? 또 주요한 원인은 바로 전일성과 전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주에 정제가 없고 편제가 홀로 왕한 사람은 애정에 있어서 비교적 편리성을 중시하고 전일성이 희박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남명의 사주에 오직 정제 하나만 있는데 만일 그 정제가 합거당하거나 혹은 비겁에게 겁탈당하고 있다면 일생 중 처 혹은 정인을 남에게 빼앗기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다. 일주가 사랑하는 것의 타격이 아주 크므로 시련의 고통을 맛보거나 이별의 아픔을 술잔으로 달래는 기억을 만든다. 또한 주중에 단지 편제만 있는 사람은 시련이 있다지만 그 아픔의 표현이 비참할 정도로 고통은 없으며 차마 떨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슬픈 감정을 이내 떨쳐버리고 심리적 회복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편제와 정제의 구별점이다. 정제가 대표하는 사는 정제의 함의는 현실 금전 이익을 중시하는 일은 신중하게 빈틈없이 처리한다. 본분을 지키다. 보수, 금검, 인색, 전일 등이다. 또한 정제는 자산, 금전, 재물, 복록, 관리, 중개, 금융, 재정, 향수, 경사, 점유욕, 욕망, 월급, 노임, 이재, 능력 등을 나타낸다. 정제가 대표하는 물 및 지리는 정제는 금전, 고정자산을 나타내므로 그 대응물은 재물, 노임, 부동산, 가구, 옷장, 침대 등 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등 식물, 금전, 통장 등이다. 정제의 정은 정식, 정규, 바른의 뜻이고 제는 돈과 재물을 대표적 함의이니 그 대응하는 지리는 정식, 금융, 경영 장소로 국가, 재정기구, 세수기구, 상공은행 등 일체의 정식, 정규의 구매, 경영, 관리 기구와 장소를 나타낸다.
편재의 함이 남명은 편재가 부친이며 여명은 편재가 시모이다. 편재는 노동을 하지 않고 획득하는 혹은 정도가 아닌 재로서 그 이 역시 동중지재이요 유동지재다. 즉 외지의 재요 원지의 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첨금, 뇌물, 선물, 주식, 중개, 연구나 탐구하여 가져오는 재물이거나 강탈하거나 속이거나 훔치거나 밀수, 탈세 등으로 얻는 비정상적인 재로 자기 자신이 피땀 흘려 얻은 재가 아니다. 편재는 재가 얻기가 용이하며 재를 얻기가 용이하며 그 금전의 획득 역시 크고 대범하다. 이런 사람은 여인의 인연이 좋으므로 편재가 왕한 사람은 그 애정이 전일적이지 못하다. 혼전에는 입에 넣은 사탕과도 같으나 혼후에는 잡은 고기에게 떡밥을 주지 않는다는 식이다. 편재가 약한 사람은 금전의 득실에 크게 신경 쓰질 않고 처사가 비교적 원활한데 이런 사람은 돈과 재물을 중시하지만 이재에는 재주가 없다. 편재가 왕한 사람은 재테크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담론하기를 좋아하며 사람과의 교제를 좋아하며 재테크에 대한 인맥 관리를 잘하므로 판매, 영업, 생산, 가공 등의 무시 사업에 적합하다. 편재는 특기, 전공, 기회 등을 대표하며 대상물을 수리하는 등의 수의 전문가도 나타낸다. 편재가 대표하는 인. 편이란 비정상의 함의로 바깥으로부터 오는 의미를 나타내며 대체로 우연성, 돌연성, 맹렬성을 대표한 개념이다. 편재의 정의는 내가 지배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전일성을 갖춘 것이 아니면 나도 사용하고 다른 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비정식, 정당하지 못함의 뜻을 포함. 비전일성의 내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임시직공, 임시부하, 비정규 직원, 임시로 내가 사용하는 사람, 룸사롱 여자, 기생, 파트타이머, 정부, 정인, 매춘녀, 첩, 내연녀 등을 나타낸다. 이외에 사주 중 편재가 왕한 여인은 모두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으로 자신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편재가 대표하는 사, 편재의 함의는 대중의 재물, 의외의 행재, 유동성, 수의성을 나타낸다. 편재는 중장, 횡재, 이재는 밝으나 재물을 중시하지는 않는다. 조작, 편집, 예술, 수립 물건, 어떤 기회, 중개, 금융 등을 대표하며 화통하게 돈을 쓰는 것도 편재의 함의 중 하나이다. 편재가 대표하는 물 및 지리는 편재가 대표하는 물은 재물을 중시 여기지 않음, 움직이는 재물, 비고정적인 자산 등이다. 예를 들어 중시 여기지 않는 일반 공고, 재산, 금전, 유동의제, 대중의제, 의회의제, 상으로 받은 재물, 보너스, 차량 등을 나타낸다. 편재가 대응하는 지리로는 오락장소, 무도장, 유동적인 교역장소, 증권거래소, 선물시장, 카지노, 우표 발행장소, 자동차 매매장소 등. 상관의 함의. 상관은 수출로서 내가 생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 내가 발휘하고 발표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관은 언어의 표현 능력을 대표하고 상관인은 다원다화하며 언어의 표수를 잘하며 자기 전시를 잘하고 자기 표방도 잘한다. 상관은 운동과 여행을 대표하므로 상관이 왕한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고요한 것을 싫어하며 자유자재한 생활을 좋아한다. 상관이 왕한 사람은 관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대담하게 관과 대립하고 반박한다. 이렇게 관을 극하는 것이 바로 상관의 십성이다. 여명으로 상관이 왕한 경우는
극부명으로 여인이 상관이 왕하다면 남편 욕하길 좋아하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상관이 왕하면 뒤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쑥덕거리길 좋아하며 하는 말이 날카롭고 매몰차고 각박하며 교만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기 용이하니 일생 부적절한 언어로 인하여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 마음이 좁고 질투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연이 크게 좋지는 못하다. 상관 수출을 대표하는 표현 저작 등을 나타낸다. 상관이는 도약성과 사유가 비교적 강한데 신앙하고 상관토수하다면 재화의 발휘가 쉽다. 신약사주에 식상이 태왕하면 꺼리는데 이것은 설신이 퇴과하니 이런 사람은 사려과다나 혹은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신경이 예민하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다. 식상은 외수를 나타내니 언어 표현, 공연, 전시를 대표한다. 인성은 내수를 나타내니 예를 들어 문장이나 시를 쓰는 것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상관이 약하고 합을 당하거나 혹은 충을 당한다면 놀병가나 말더듬이를 나타낸다. 상관은 긍정적인 심성과 부정적인 심성이 같이 있으며 상관이 희할 경우 긍정적인 심성이 발휘되고 기할 경우 부정적 심성이 발휘된다. 상관인은 시류에 잘 적응하고 유행을 잘 따르며 대담하게 전통의식을 타파하니 예의범절이 가벼워 선후배나 노소를 모른다. 상관인이 다른 사람을 방조한다면 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고마워하며 보답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명성 허영을 좋아하며 공명 이익 관록을 추구하며 비교적 재를 탐하니 물질 향수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관의 대표성은 생식기관인 성욕이니 상관이 왕한 사람은 이 방면의 기능이 좋고 향락을 추구하며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람은 연예계, 서비스업, 오락이나 여행 등에 적합하다. 상관이 왕한 사람은 몸이 뚱뚱하고 식성이 좋고 사상도 개방적이며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놀며 도박을 좋아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상관이 왕한 사람은 식욕도 좋아 잘 먹고 잘 마신다. 상관이 왕하고 무죄한데 일간마저 약하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나무인격이며 입에는 가리개가 없어 할 말을 또 하고 또 하여 수다스러우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는 것을 좋아한다. 신앙화인데 상관에 설 수가 있다면 예술 방면의 재능과 재주가 비교적 강하다. 여명에게 상관은 자녀이지만 일반적으로 상관은 종교가 예술과 법률과 설계사 오타가 이렇게 많아. 설계사, 음악가, 경제가 상관은 재성을 생하므로를 경제가 대표하고 상병제를 대표한다. 특히 상관이 왕하고 기하다면 자기를 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 상관이 연상에 있고 기하다면 부모 조상을 상하게 하고 월주에 있고 기하다면 형제자매를 상하게 한다. 상관이 일지에 있고 기하다면 여명은 상부를 남명은 상지하여 상관이 상지하며 상관이 시주에 있고 기하다면 남명은 자녀를 극하고 여명은 부인병에 상하게 된다. 상관이 기신으로 상응된 주에 있다면 그 상응된 주가 대표하는 사람에게 결함을 발생한다.
신체상으로 보면 상관이 연상에 있고 기하다면 머리 부분에 병상이 있고 월주라면 흉부에 병상의 재난이 일주라면 하복부와 허리에 병상의 재난이 있으며 상관이 시주에 있다면 요각에 병상의 재난이 있다. 만일 상관이 관성을 극한다면 관성이 대표하는 위치에 재난이 있다. 예를 들어 상관이 관성을 극도하지 못한다면 상관이 있는 위치에 병이 있다. 상관이 대표하는 인, 상관은 언어 표현, 재화, 상상력, 전시, 기회, 자유, 개방, 유동, 운동, 노래, 담이 크고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며 관성과 대등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면의 성질인이 모두 상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가, 예술가, 율사, 검찰직원, 여행가, 향해가, 탐험가, 연설 강사, 여행 가이드, 교사, 연극인, 연예인, 모델, 스포츠맨 등이다. 구어 표달 혹은 신체 언어에 의지하여 표현하는 유형의 사람들, 이것들이 상관이 부여하는 함의의 각도로 본 것이며 오행상극 각도로 보아 특히 여명으로 말한다면 아생자는 자녀이므로 식상은 자녀인데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다. 사회윤리 각도에서 보면 상관은 관성을 전문적으로 극하는 기물이니 관성으로 분리하므로 여명으로 말하자면 관성이 남편이며 감정이니 논리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남편의 정인이나 혹은 자기와 성적으로 관계하는 남성은 모두 상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행생극의 여러 다른 각도로 보면 생하자는 늙고 위이며 아생자는 어리고 아래이니 상관은 내가 생한 것이므로 후배 나이 어린 사람의 정의에도 해당된다. 생하자 나를 생하는 자는 늙고 위이며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은 어리고 아래이니 상관은 내가 생한 것이므로 후배 나이 어린 사람의 정의에도 해당된다. 상관을 대표하는 일로는 상관의 함의는 지혜, 재능의 발휘, 운동, 유동성, 개척성, 전시성, 구속받기 싫음을 나타낸다. 부면적 함의로는 가혹하고 야박함, 기량의 합소, 질투심이 강함 등이다. 상관이 또 대표하는 것은 설화, 운동, 여행, 저작, 재능, 지혜의 발휘 정도, 무용, 재화, 배설, 비방, 소송, 재해, 상병제, 생제지도, 허풍 떨기를 좋아한다. 상관은 이해와 욕구를 나타내며 단명, 고질, 여명은 남편이녀의 떨어짐이고 남명은 자식을 극함, 감언이설, 남을 흉을 잘 보다,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함, 호색, 산액, 생식기, 계모, 장애, 담이 크고 겁 없이 행동하고 예법에 구속되지 않음 등을 대표한다. 상관이 대표하는 물과 지리, 상관은 유동성, 운동성이므로 상관이 대표하는 것은 운동기제이고 예술성을 나타내므로 상관이 대응하는 물은 서화, 골동품, 분재, 작품 등이다. 또한 상관은 배설계통과 배설물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학문, 음경, 음도, 자궁, 대소변, 월경 등도 상관에 배속한다. 상관이 대응하는 자리로는 운동장, 체육관, 경기장, 서화원, 화장실, 여행지 등이다. 끝. 오늘은 이만.